거의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8,000동에 머물러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7만 동까지 가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봉도 마찬가지 45,000동 기록하고 있다가 지금 27,900동. 안녕하세요. 미스터 황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주식은 저기 하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황금 주식 KSV입니다. 비나코민, 비나코민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Nice. 이 주식의 종합 성적 평가표입니다. 회사가 1년간 영업활동을 해서 경영활동한 평가, 종합 성적 평가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A, 배당률이 B, 그 다음에 이게 부채 감당률이 B, 유동비율 B, 그 다음에 적정가치 C, 적정가치 제일 바닥이네. 성장가치 A. 그래서 좋은 주식이라고 추천한 게 A가 2개뿐이 없네. 그렇지만은 제가 이 주식이 항상 성적이 제일 좋은 6가지 A인 주식보다도 이런 주식이 또 상승률이 엄청나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성적이 100% 좋다 그래서 반드시 상승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나쁜 주식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자, 오늘 그런 나쁜 주식 같은 주식인데 좋은 주식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적정 가치하고 도대체 기대 상승률인데 당신이 이거 얼마까지 오를 거야? 자, KSB 현재 27,800동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정가치 18,000동입니다. 무려 61%만큼 높이 올라 있어. 어이구, 이런 주식을 왜 추천했지? 제가 추천하죠. 자, 성장가치는 31,100동. 성장가치 부분까지 다 왔네. 78,000동으로 해놨습니다. 181% 상승했다. 근데 밑에다 조건을 달아놨네요. 이런 주식이 저는 기업의 내재 가치, 현재 주가 대비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저는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사람인데, 이런 주식을 추천한 이유가 이제 뭐가 있는 주식이라는 게 여러 각도로 상승이 됩니다. 재료 주식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재료가 발표되면은 그게 이제 폭등을 하는 그런 재료 주식입니다. 이게 KSV가. 그래서 이 재료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현재 미국, 중국 패권 전쟁 관련한 주식입니다. 패권 전쟁 중에서 하나가 미국의 첨단 산업 반도체 전쟁이 미국의 무기고, 중국의 무기는 히토류. 그래서 이 히토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회사가 이 KSV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 밑에 이제 히토류, 황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핵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베트남에서 빈페스트가 전기자동차 만들고 있잖아요. 그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고.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부품입니다. 또 히토류가. 그런 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사의 재무구조는 적정가치는 이렇지만 핵폭발적인 그런 재료거리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78,000동 가는 거는 아주 우습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핵폭발적인 주식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상장된 지 1년 딱 됐습니다. 2023년. 얼마 안 됐어요. 2억 주 상장됐는데 지금 5조도 아주 조그만 회사죠. 자, 회사에서 보면 황금 생산하는데 히토류. 근데 여기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2013년도에 일본 도요타라는 회사하고 히토류를 채굴해서 개발하는 거를 2013년서부터 쭉 해왔던 회사예요. 그만큼 히토류에 관해서는 역사적인 회사죠. 그 노하우고 또 황금도 만들고.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야? 베트남 정부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98%라면, 이거 무슨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2%만 상장돼 있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거죠. 이게 단점입니다, 이게. 어떤 회사를 갖고 있느냐? 철광석 회사 갖고 있지, 히토류 회사 갖고 있지, 철광석 회사 갖고 있지, 또 광석,
황금회사 갖고 있지, 보석하고 황금회사 갖고 있지, 시멘트회사 갖고 있지.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당연히 베트남 정부니까 황금 제대로 많이 만들고 희토류가 만약에 대박이 터진다면 이 주식은 엄청나게 상승할 주식이라는 거죠. 거래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래를 좀, 지분을 좀 많이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이런 분들이 지금 회사에 이제 경영을 하고 있고요. 현금 흐름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는? 현금 흐름은 그나마 A입니다. 회사가 1년 동안 경영을 해서 돈을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그 회사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보관하느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이렇게 쓰고 있고, 투자활동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 보관을 뭐 3억 동 정도 하고 있고, 이익준비금으로 한 3억 동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현금 흐름 중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익 조정이익이 그 중에서 한 7억 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은 당연히 이익 준비금을 가지고 일반 개인이 회사에 주식을 사게 되면 주주가 되고, 그럼 주주한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거는 은행에서 예금 이자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거는 B 등급입니다. 금년에 23년도에 12%, 22년에 15%, 6%, 3%, 3%. 뭐 배당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채 감납률이나 부채. 내가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벌어든 그 돈을 가지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죠. 회사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라는 그런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33% 이상이어야지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15%, B입니다. B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회사는? 유동비율이란 거는 회사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회사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돈 빌려준 사람이 빨리 돈 갚어! 라고 했을 경우에, 회사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의 유동자산, 회사의 자산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부채를 갚아야 되는 그런 지표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비율은 200% 이상이어야지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92%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적정가치를 제가 1800동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적정가치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싶은데 회사의 현재 재무구조상의 기준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따지는데, 자산가치하고 납입자본 이익률하고 회사채 수익률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따진 게 1800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 분석하는 데서 성장가치 이 부분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내재 가치를 꾸준히 가지고 있느냐를 그 기업 수익 능력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수익 능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회사가 꾸준하게 순이익을 낼 수 있느냐, EPS, 그다음에 PER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로 42,100동을 제가 회사의 이 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뭐 당연히 98%라는 지분을 베트남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적죠. 근데 이나마 이것도 좀 많은 편이에요. 어떤 베트남에 보통 다른 주식은 하루에 100주씩 거래되고 거래 없는 주식도 꽤 많습니다. 이 정도면 그나마 만족스럽지만은, 네, 아무튼 이 정도의 거래량입니다. 이 주식 이 정도의 거래량이면은 얼마든지 사면은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주식 같습니다. 자, 월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장된 지 1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2만 동을 바닥으로 해서 4만 5천 동까지 거의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만 8천 동에 머물러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7만 동까지 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봉도 마찬가지 4만 5천 동 기록하고 있다가 지금 2만 7,900동에 조정받고 있는데, 최근에 26,600동까지 기록하다 지금 현재 27,900동에서 상승 2파의 초기 국면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 주식의 투자 의견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시장 점유율은 넘버원입니다. 당연히 히토류, 황금 넘버원, 경쟁력도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성장성도 넘버원이고, 왜냐하면 히토류하고 황금 넘버원이죠. 그 다음에 회사의 오너는 베트남 정부입니다. 98% 지분을 갖고 있고, 이 회사의 이제 그 재료가 될 수 있는 것, 앞에서 제일 먼저 설명드렸던 미중 패권전제, 히토류의 그 무기인데 그거를 생산하는 회사고, 재무구조는 나쁩니다. 재무구조는 나쁘지만은 이런 호재, 재료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빈패스트 전기차 만든다 그랬잖아요. 빈패스트 전기차에서 전기차 생산하는 데서 가장 필수 핵심 소재가 전기차를 구동하는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데, 구동 모터를 만든 핵심 부품이 바로 히토리입니다. 그거를 또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거래량은 안 된다는 거죠. 거래량이 좀 충분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재무구조가 좀 나빠서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고요. 그렇지만 이제 재료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터지면 상승률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만 동에서부터 시작한 주식이 4만 5천 동 가다가 2만 6천 동 조정받다가 지금 현재 2만 7천 800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6만 8천 동을 향해서 이제 가다가 상승 4파 조정 후에 마지막 상승 5파인 7만 8천 동, 우리가 목표하는 이 주가를 충분히 도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2만 7,800동인데 6만 8,100동 이거를 거쳐서 7만 8천 동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재료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수상합니다. 자, 오늘의 투자 공부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투자 공부 시간인데, 미국이 주도하는 그 세계 경제 질서가 최근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베트남도 물가가 상승하고, 뭐 한국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하지, 환율 상승하지, 부동산은 뭐 폭락하지,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미국이 이제 달러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장난을 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세계 질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이제 자국 달러를 무제한 발행합니다. 달러를 무제한 발행하기 때문에 이 달러를 무제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달러라는 경우는 세계의 중심 통화인데, 이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의 이제 넘버원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미국 국채였습니다.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하는 게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달러를 무제한 발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도 사기 시작, 이제, 안 사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국채를 안 사면 어떤 거를 사겠느냐? 그게 이제 뭐냐면은 황금입니다. 황금. 오늘 소개할 이 주식 황금.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게 이제 대체 자산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 황금을 또 생산하는 회사 KSB, 그런 또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황금 생산, 히토류 생산 넘버원 회사 KSB 추천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